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와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천천박사입니다. 오늘 단기보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양본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설명회 이 자료 가지고 한번 분석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분석 한번. 이제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궁금하신 점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좀 객관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업계요. 일단은 단기보호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으나 기관 수는 매년 줄고 있어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급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보호는 원래 많지 않죠? 이게 이제 실제로 필요는 해요.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보호자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럴 때 실질적으로 잠깐 맡겨가지고 하기엔 단기보호가 되게 좋은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게 장기형 서비스 사업이다 보니까 수익도 어느 정도는 기반이 되어야지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이 될 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 단기보호는 아무리 이제 길게 한다 하더라도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보호 내에다가 단기보호를 좀 넣어서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주간보호에 그래서 단기보호 센터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현철 박사는 사실 되게 좋게 생각을 해요. 어디 보호자가 집에서 이제 모시면서 주간보호도 가고 방문 요양도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목욕도 다 하는데 이제 어디 이동할 때 맡길 곳이 없어. 어르신을 이제 맡길 곳이 없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생활을 못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인 여가 생활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요양원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쪽에 있어서는 단기보호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단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단기보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에 편중분포되어 있다. 이게 지금 문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보호라는 게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보호 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계속적으로 어르신이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지역이 사실 수도권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보호가 지금 있는 곳들이 대부분 편중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2차 88개소에서 3차 200개소로 늘리고 전차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이 들어갈 때에는 전국적으로 좀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추진 목적이 주야간보호센터에 단기보호를 결합해서 새로운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해서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하고 인프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관련근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범 사업을 문의를 하면은 우리 기관에서 이제 등록을 하고 하면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서비스 이용 신청 계약하고 시범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형식으로 시범 사업인데요. 제가 오늘 설명을 할 때는 시범 사업보다는 그냥 주간보호의 단기보호로 그냥 일반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어떤가 지금 좀 그냥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끔 만들겠다. 앞으로 시범사업 끝나면 제대로 이제 사업이 괜찮아지면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 지금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고 이용 대상은 1에서 5등급 소급자로 하고 정원 30인 이상 기관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관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내부에 정확하게는 침실이 있는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30인 이상일 때 4명, 40인 이상일 때 6명, 50인 이상일 때 8명까지 최대 이용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 만약에 지금 49인이다. 그러면은 6분의 어르신을 모실 수 있게끔 침실이 돼 있다면 그러면 우리 주간보호대에서 단기보호를 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벌써 지금 3차이고요. 그래서 이제 참여 기준 같은 경우에는 침실이 있고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받고 있는 기관, 그러니까 추가 배치 가산 당연히 받고 있죠. 대부분 받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침실이 있어야 된다. 침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어르신당 2평 정도의 규모의 침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3인짜리 2개, 그러니까 6분이 있는 기준이면 3인짜리 2개면은 평수를 따졌을 때 6평 이상은 맞죠?
2평씩이니까, 그죠? 6병 이상의 침실이 있으면 6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설립구분 같은 경우에는 등등등 개인 등에서는 A, B, 개인 평가 결과 없어 30일 이상, 1년 6개월 이상 된 곳들은 기준 5번까지 해가지고 웬만하면 일단 한번 해봐라. 뭐 지금 이런 형식인 거죠. 침실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단기보호 기간 침실 기준을 적용하되, 그러니까 2평당 한 분 어르신을 적용하되, 물리치료실하고 프로그램실을 병용 이용 가능하다는 거는 사실 뭐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병용 이용 가능해야죠. 네. 이렇게 가용하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 배치 그 가상 기준 같은 경우에는 20년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1회 이상 가산받는 기간이면 그러니까 참여 기준을 굉장히 열어놨어요. 이게 지금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여를 좀 많이 열어서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좀 한번 파악해보자 이렇게 좀 가는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 월 추가 배치 가상 경우에 시범사업 서비스 가능하다. 어쨌든 웬만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30인 이상이면. 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됐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열어둔 상황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시범사업 참여하면은 그냥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시범사업 내용을 잘 읽어보고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용일수가 일단 월 9일 이내에요. 월 9일 이내이고, 뒤에 보면은 연간 사회 연장 기준은 불인정. 그러니까 일단 9일만. 뭐 나중에 연간 사회 연장 기준을 만약에 한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일단은 월 9일 이내로만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일단 보세요. 그리고 침실 같은 경우에는 6.6제곱미터, 그러니까 2평 그리고 정원 4명 이하, 그러니까 최대 8평. 그렇죠? 8평 이상이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많은 건 넓은 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벽면은 천장과 바닥까지 벽으로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고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침실만 인정한다. 뭐 침실 원래 이렇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지금 야간 22시부터 그 다음날 08시에 요양보호사 등의 한 명이 의무 배치가 있어야 된다. 요양보호사 등의 한 명의 의무 배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 아실 겁니다. 요양보호사 또는 센터장님이신데요. 뭐 간호조무사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그냥 인력이 한 분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데요. 제가 여기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22시부터 08시까지 계셔야 된다는 뜻은요. 22시부터 08시까지는 연속적으로 계셔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2시부터 08시까지 연속적으로 계셔야 된다는 뜻은 계산상 22시부터 08시에 회계 시간을 빼고 나면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랑 마찬가지예요. 2명 이상. 왜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 다른 시간들은 생각하지 말고 22시부터 08시에 요양보호사 선생님 2분을 뽑았어요. 이걸 위해서. 그러면 쉬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루 종일 하시면서 2분이 이제 같이 만약 22시 08시로 계약을 했다면, 그러면 한 분은 쉬고 한 분은 일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야간에. 그래야지 우리 급여 부담도 덜 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휴게 시간도 뭐 우리가 챙겨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뭐 시간을 뭐 2시간씩이든 1시간씩이든 어쨌든 교차해서 일을 해야 되는 한 명이 아닌 2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만약에 단기보호가 제대로 들어간다면 모든 어르신들이 만약에 온다면 계속 온다면, 그러면 교대 근무기 때문에 오늘 이분들이 나왔으면 다음날 뭐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뭐 다음날 또 나오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근무 시간상 22시부터 08시까지라고 하면은 시간이 10시간이죠. 지금 맞나요? 10시간이죠? 예. 이 10시간 근무를 해서 야간 딱딱딱딱 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일요일까지. 그러면 그에 교차해가지고 4명까지는 아니지만 또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또 있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지금 이걸 판단했을 때는 다른 시간에 일을 하지 않는 야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3분은 계셔야 된다. 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3분은 계셔야. 그래야지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될 테고요. 야간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최저임금은 똑같다고 보면 8시간으로 우리가 휴게시간 2시간만 빼고 8시간만 근무한다고 그냥 가정하고 계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185만원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최저임금만 182만 이렇지만 최저임금만 받는다고 가정해도
야간 수당이 있기 때문에 야간 수당 한번 볼까요? 계산기로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기로 한번 야간 수당을 한번 볼게요. 야간 수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6시간 야간 수당 할게 2시간 휴게 빼고 6시간 야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제 그 하루당 26,160원의 야간 수당이 발생을 하고 이거 20일 출근한다. 야간만 해서 52만 3,200원의 야간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본 뭐 180 정확하게 할게요. 최저임금을 준다고 해도 월급이 234만 5천 원 이상의 요양보호 선생님을 세 분을 모시고 있어야 된다.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거는 뭐 배치하기에 따라서 이거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단기보호센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실 때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경비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인건비로 야간 수당을 제대로 준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제가 계산 제대로 한 게 맞는지 한번 더 검사해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6시간씩 우리가 야간 근무를 합니다. 뭐 배치를 2분을 내가지고 4시간이라고 해도 그렇고요. 6시간 밖에 안 되나요? 6시간, 2시간 쉬고 6시간을 야간 근무를 하고 최저시급을 주고 0.5배니까 하루에 26,160원이고 이런 분들이 20일을 일을 한다고 하면 52만 3천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계산하면 234만 5천 맞죠? 이런 분이 세 분이다. 적어도 700만원 정도가 경비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단기보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예요? 위에 보면은 월 9일 이내잖아요. 어쨌든 뭐 월 9일이든 연장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계약서 써야 되잖아. 계약서. 그죠? 계약서. 그러면은 계속 바뀌는 어르신들에 대한 행정서류가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소재보다 훨씬 더 많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외박 불인정하고 법령에서 등급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한도에서 이제 금액을 더 주는 게 아니고 한도 내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랑 뭐 겸용해서 사실 뭐 사용을 한다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뒤에 보시면은 한도가 금방금방 까입니다.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실질적인 거 지금 경비가 한 700 정도 나간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뒤로 한번 좀 넣어 볼게요. 그래서 야간 서비스를 22시에서 08시까지 그러니까 제가 앞에는 전혀 지금 얘기 안 하고 그냥 이 시간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1일당 45,990원을 산정하겠다 라고 지금 되어 있고 운영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야간 운영일수에 따라서 만원씩 정해 산정이 되죠. 이거 얘기 계산 안 할게요. 이거 계산 안 하고 이것만 지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주야간 보호 서비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어차피 서비스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있는 야간 운영 비용에 대해서만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야간을 통해서 선생님들 월급이 얼마가 나간다는 걸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 45,990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인가를 좀 계산해봐요. 어르신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 두 분이 들어온다고 할게요. 두 분. 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어느 두 분 정도가 꾸준하게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들어온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1일이라고 치고 최대한 크게 35,990원씩 31일이 야간 수당 야간 가산 수가가 들어오고 그리고 31일씩 두 명이 들어온다. 285만원 285만원이 되겠고요. 4명이라면 35,990원 곱하기 31일 곱하기 570만원 570만원 이렇게 해서 사실 여기다 이제 사실은 가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가산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이 금액이 700만원을 대비해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냐 안 보냐를 떠나서 엄청 대단한 금액은 아니다. 일단은 저 지금 45,990원이 꾸준하게 2명, 4명으로만 지금 계산했는데요. 뭐 6명이 될 수도 있고 뭐 8명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30인 이상이라고 해도 뭐 50인 미만이실 테니까 4분 정도만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도 570만원 정도의 수가인 거예요. 지금 저 수가가.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된다라고 사실 이것만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만 조금 더 계산을 좀 깊이 들어가서 그냥 앞에 있는 그 기본 금액이 5만 원이고 그냥 뭐 계산 대략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야간 금액이 45,990원에 수가로 땄을 때 뭐 하루에 95,990원인데 그냥 10만 원 칠게요. 그냥 하루에 그 전체 수가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시니까 단기로 계시는 수가 10만 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는 31일씩 2명이면 620이고 31일씩 4분이면은 124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 급에 대한 경비를 제외하고도 수익 구조가 남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그죠? 이렇게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한 게 맞긴 한데요. 사실 진짜 깊이 들어가 보면 야간에 근무하는 인원만큼 우리가 가산받을 수 있는 인원이 주간에서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간은 주간이고 야간은 야간이라고 보는 게 사실 더 알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익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득이 될 수가 있긴 한데 꾸준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있긴 한데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진짜 이게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저 행정 서류와 야간에 대한 부담감과 그렇죠?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그 부담감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적어도 야간 이 부분에 대한 야간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이 45,990원이 아니라 22시부터 08시까지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적어도 9만원에서 11만원 정도는 되셔야 될 것 같아요. 11만원 정도. 45,990원. 예, 뭐 이렇게 금액이 크냐 이러는데요. 단기보가 꽉 차기가 일단 어렵고요. 쉽지가 않고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어도 진짜로 계속적으로 들어올지는 사실 모르는 건데 인력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력은 물론 우리가 뭐 알바처럼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야간 하실 분은 나중에 변경해서 사용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긴 한데요. 한번 물어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원래 내가 근무하다가 야간 근무를 하겠다, 월급을 더 드릴 테니 하세요. 이게 쉽다? 그렇게 산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35,990원이든 얼마든 간에 뭐 사실 상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진짜 우리가 이제 기관에서 우리 공단에서 원하는 것처럼 단기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진짜 수시로 2분, 4분, 6분을 계속적으로 단기보 수요가 있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요양부 선생님은 야간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이 실제로 뽑혀야 될 테고, 그쵸? 초기에는 한 분, 뭐 결과적으로 3분 정도. 그러면 그렇게 뽑아서 운영을 할 때 과연 45,990원이라고 하는 저 야간 수가로 운영이 되냐 이겁니다. 운영이. 방법을 마련하면 되지만 그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꼭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주고 싶네요. 네. 어쨌든 지금 참여 기간 공부하고 있고 신청서 접수하고 그다음 심의하고 이제 톨보 홍보하는데요. 지금 신청서 접수 다 끝났고 그다음에 신청해가지고 통보를 이제 한 상황이니까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계산을 다 끝내주고 하신 거겠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시범 기간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참여를 할 때 이 부분을 실제 해보시고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이걸 만약 보시면 댓글에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진행해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예상이니까 그건 그냥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저 야간 운영 비용 굉장히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직원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면 또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unch박사입니다.